당신은 연산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포악한 폭군,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마, 쾌락에 빠져 나라를 망친 임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드라마에서 수없이 봐온 연산군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전부 진실일까요? 역사는 항상 승자가 기록합니다. 패자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승자의 붓끝에서 역사가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워진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복원해 보려 합니다. 승자가 남긴 기록 속에서 그 행간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연산군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다큐멘터리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왕조는 철저한 기록의 나라입니다. 왕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사관들이 낱낱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조선 왕조 실록이지요. 사관은 왕도 볼 수 없는 비밀 공간에서 오직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의 기록은 모두 실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종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그런데 유독 연산군만은 연산군 일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록이 아닌 일기. 이 차이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산군은 반정으로 쫓겨난 폐주이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 기록은 실록이 아닌 일기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누가 어떤 입장에서 썼을까요? 바로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의 승리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반란이 정당하다는 것을 역사에 새겨야 했던 사람들이 연산군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 기록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여정을 떠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전 조선 왕조의 한복판입니다. 성종 임금의 뒤를 이어 19살의 연산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초 그는 결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문에 관심이 많고 신하들의 간언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평생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연산군의 어머니는 패비 윤씨입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투기와 방자한 행동을 이유로 폐위되고 결국 사약을 받고 죽은 비운의 왕비. 연산군은 어려서 어머니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사약을 내렸는지, 왜 아무도 막지 않았는지.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연산군의 내면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연산군 일기에 기록된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산군이 전국에서 10,000명의 미녀를 불러 모았다는 이야기. 그 미녀들을 흥청이라 불렀고 연산군은 그들과 밤낮으로 쾌락을 즐겼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암수말이 교접하는 것을 즐겨 구경했다는 기록.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백 년간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들을 바라볼 때 조심스러운 시선을 가집니다. 연산군 일기는 그를 몰아낸 승자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반정을 일으킨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역사에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산군이 얼마나 나쁜 임금이었는지를 최대한 과장하고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정의 기록이 부풀려지고 과장되며 폭군으로서의 형상이 후대에 갈수록 더 전형화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10,000명의 흥청 이야기, 말의 교접을 즐겨보았다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의도적인 과장과 왜곡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자의 기록이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소문이 당대에 떠돌았습니다. 연산군이 큰어머니인 월산대군 부인 박 씨를 범했다는 것, 그리고 그 충격으로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반박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박 씨의 나이는 50대를 훌쩍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반면 연산군은 20대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소문을 퍼뜨린 주요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중종 반정의 주모자 중 한 명이었던 박원종. 그는 바로 박 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누이가 연산군에게 변을 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박원종은 반정의 도덕적 명분을 백성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압독한 왕이 궁중의 어른 여성마저 범했으니 그 왕을 몰아내는 것은 옳고 정당한 일이라는 논리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소문이 박원종이 자신의 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하여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이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사례입니다. 연산군에 대한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글, 즉 언문을 철저히 탄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문자를 빼앗은 폭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실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연산군의 악행을 비방하는 언문 투서가 궁 안팎에 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산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언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의 기록이 흥미롭습니다. 연산군은 한글로 역서를 번역하게 했고 죽은 구민의 제문을 한글로 쓰게 했으며 한글을 아는 여성을 궁으로 뽑아들이는 등 한글 사용을 계속해서 허락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한글을 완전히 탄압한 폭정으로 와전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일시적 금지 자체도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한글 말살 정책이었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각사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연산군이 불교를 탄압하고 원각사를 허물었다는 이야기. 이것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기록을 따라가 보면 조금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연산군은 원각사 자리에 성균관을 옮기려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원각사를 완전히 부수고 남은 목재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절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종입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중종이 그 일을 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으로 알려진 일들 중 일부는 사실 그를 폐위시킨 중종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과연 무죄인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연산군은 실제로 깊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무오사화 그리고 갑자사화 이 두 차례의 피해 속청을 통해 연산군은 살인파와 훈구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신하를 잔인하게 처형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다시 베는 부관 참시까지 단행했습니다. 산자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 죽은 자의 명예까지 짓밟은 것입니다. 그 잔혹함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뿌리에는 두 가지 동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패비윤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했던 신하들, 아니 더 나아가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 그 분노가 숙청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절대 왕권을 강화하려는 욕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간언하고 견제하는 신하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오직 자신만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그 욕망과 복수심이 뒤엉켜 무수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연산군의 진짜 죄악입니다. 1506년 9월 2일 그날 새벽 조선의 하늘이 뒤집혔습니다.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세력이 군사를 이끌고 거란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31세의 연산군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창병궁 선인문 앞에 그대로 땅에 엎드려 나왔을 때 그는 갓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띠도 두르지 못한 채였습니다. 왕의 위엄은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교자에 실려 서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4박 5일에 걸친 험난한 여정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강화도 교동,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었습니다. 교동에서 연산군을 기다린 것은 위리안치였습니다. 위리안치가 어떤 것인지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사방을 가시 많은 텐자나무로 둘러막아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공간,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두고 그 구멍으로만 음식을 밀어넣는 좁고 어두운 감옥. 조선에서 왕족이나 중재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가혹한 유배형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좁은 가시 울타리 안에 짐승처럼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반정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어린 아들들, 그 아이들마저 모두 사약을 내려 죽였습니다. 왕의 씨앗이 남아있으면 언제든 반란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시바단에 갇혀 자신의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소식을 제때 듣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유배된 지 단 2달, 1506년 11월 6일. 31세의 연산군은 역제, 즉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가시 울타리 안에서 그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불과 2달 전 이 땅의 왕이었던 사람이 병든 짐승처럼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 곁에 있던 시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중전이 보고 싶구나. 이것이 연산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명의 흥청을 거느린 폭군이라면 왜 마지막 순간에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내만을 찾았을까요? 패비 신씨. 연산군의 왕비였던 그녀는 남편이 유배길에 오를 때 함께 따라가려 했습니다. 반정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신씨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사약을 받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남편이 교동섬의 가시밭 안에서 혼자 죽어가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신씨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한 가지 소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남편 곁에 묻히겠다는 것. 그녀가 죽을 때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패비 신씨는 결국 연산군 곁에 함께 묻혔습니다. 권력도 자녀도 명예도 모두 빼앗긴 두 사람. 그러나 죽어서야 비로소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사가 지워버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산군에 대해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사실과 과장, 진실과 조작의 경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처형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에게 더 씌운 이야기들 중 일부는 승자가 만들어낸 허구일 수 있습니다. 만명의 흥청이라는 과장, 큰어머니를 범했다는 조작된 소문, 한글을 완전히 탄압했다는 왜곡, 원각사를 허문 것이
사실은 중종이었다는 진실.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누가 썼는가? 이 사람은 어떤 입장에 서 있었는가?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유리한가? 그 질문들이 쌓일 때 비로소 역사의 진짜 얼굴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그 가시밭 안에서 31살의 나이로 혼자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아내가 보고 싶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립니다. 역사는 끝났지만 그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이상 연산군의 숨겨진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잊혀진 역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